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읍시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 결과 보고서 등 의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1일 양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군복무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같은 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정상철 위원장님, 조상정 부위원장님 선출 결과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19일 정상석 의원님, 2월 21일 이남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은주 의원님, 정상석 의원님, 이남희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김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은주 의원입니다. 시민이 주인인 선진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천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보다 나은 정읍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진섭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서남권 중심 도시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정읍역의 활성화를 위해 정읍역 주차장 무료화 추진을 제안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읍은 전북 서남권의 교통 중심지로 KTX 정차역이면서 호남고속도로와 일본 국도가 통과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2015년 1월 KTX 정읍역이 신축되면서 연계 교통시설인 버스 정류장, 택시 정류장, 자동차 주차장이 새로 정비되었습니다. 그 결과 철도 이용이 용이해짐으로써 2017년에는 연간 160여만 명이 이용하는 교통의 유지가 되었습니다. 정읍역은 1일 상행선 46회, 하행선 41회 기차가 운행되면서 정읍은 물론 인근 고창과 순창 주민까지 이용함으로써 정읍역이 호남 서해안 지방을 연결하는 중심 허브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읍역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015년 KTX 신설과 더불어 정읍역 전면에는 유료 주차장이 조성되었습니다. 그 후 철도 이용 승객과 차량이 증가하여 주차에 어려움이 생기자 정읍시는 2017년 11월 3일 정읍역 후면 2,500제곱미터 면적을 임시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정읍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정읍역 후면 무료 주차장이 생기면서 KTX 정읍역 전면에 조성된 유료 주차장은 이용객들의 외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열차 이용객들은 주차 요금을 아끼기 위해 정읍역 유료 주차장 대신 길가 도로나 인근 상가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열차를 이용하게 되면서 정읍역 주변 도로는 불법 주차가 성행하고 해당 상가들은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정읍농협은 열차 이용객들의 마트 무단 주차로 고객이 이용해야 할 주차장이 부족해지면서 영업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읍시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현재 정읍역 주차장 이용 요금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총 237면
기본 30분 500원, 추가 10분당 200원, 일일 최대 6,000원입니다. 인근 익산역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하던 것을 2017년 2월 10일부터 익산시와 코레일이 협의하여 철도 이용객에 한하여 24시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익산역 서측 주차장 80%인 298면을 임차료로 2017년 1억 1천, 2018년 1억 5천, 2019년에는 2억 1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철도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정읍역의 이용객 비율은 익산역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따라서 주차장 임대비는 인근 익산시의 경우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협약이 가능할 것이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협약 시에는 열차 이용객은 물론 시민들과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2020년 정읍 방문의 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남권 교통중심지 정읍역 활성화를 위한 정읍시의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정읍역 주차장 전면 무료화 추진을 제안하오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이 점을 살펴보시고 코레일과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균형 있는 예산 배분으로 정읍농악 시민농악으로 승화시켜야 운영 과정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법을 중심으로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및 유진섭 시장님과 1600여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기초산 상교동의 지역구인 정상섭 의원입니다. 용비어청과 제2장은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므로 꽃도 좋고 열매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든 기반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한국 농악사에서 정읍농악은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지역성의 조건을 갖춰 호남 우도농악의 맹주로 화려한 영광을 누려온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로 농악이 밀려나면서 정읍농악도 쇠퇴의 길을 걷다 가장 토속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문화인식이 싹 트면서 2011년 정읍농악 기반의 중흥을 위한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에서 민속학자들은 정읍농악의 균형 발전을 위해 기초단계인 읍면동 농악인들로 구성된 마을농악, 중간단계인 아마추어 농악단이자 도문화재로 지정된 정읍농악 보존회, 전문가 단계로 프로단체인 시립농악단 같은 3단계 발전론을 제시했지만 기반 형성의 미진 및 운영상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 정읍농악 전수관이 외부 소음 유발로 민원이 많고 야외 연습장이 없어 외부 판꾼 연습을 못해 약 80억 원을 들여 신축 이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향후 50 내지 100년 후에도 쓸 수 있는 농악 전수관을 짓고 현 농악 단체들의 운영 문제의 개선으로 정읍농악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먼저 앞으로 모든 정읍시 공공시설물의 신축 때 기본 지침으로 삼아야 할 선정 기준과 같이 신농악 전수관도
신농악 전수관 신축 장소도 지금까지의 팽창 사회에서 당면한 수축 사회로의 사회 구조 전환과 향후 10 내지 20년 내에 펼쳐질 지방 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고 도시계획에서 인구의 수적 감소와 노년층이 중심을 이루는 인구의 질적 변화를 충분히 예측한 곳이어야 합니다. 이곳은 농악이 전통음악의 단순한 계승 차원과 동호인이나 전문가들만의 전속음악을 위한 전유 공간이 아닌 생활 속에 뿌리를 내려 생활음악으로 대중화되는 주민 친화적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을농악 단위의 작은 상설 공연이나 각종 축제 때 큰 기획 공연을 함으로써 인근 관광시설과 연계를 이루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농악인들이 평소 농악을 연습하거나 공연을 할 때마다 지역 주민이나 외부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관람할 수 있어 생활 속에서 농악인들의 튼튼한 기축문화가 만들어지고 정읍농악의 홍보로 관광 유동인구 유입에도 효과가 커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창조적 공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 그동안 정읍시에서는 많은 예산 집행으로 농악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왔지만 향토적 농악인 양성 소홀, 예산의 편중 지원, 관행에 의한 비효율적 예산 집행으로 농악인의 기축문화 확장과 농악 중흥의 뚜렷한 성과가 작습니다. 그 원인은 시립농악단원의 상당수가 외지인이어서 애착심이 떨어지고 전문가들이 제안한 3단계 발전론의 무시로 기능 수준에 따라 농악인들의 기초단계, 중견단계, 전문가 단계로의 자연스러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무너져 농악인들 간 불신과 반목에 있습니다. 농본주의 사회에서는 정부 지원 없이도 농악이 생활농악으로 전승 보존되었지만 서양 음악이 주류를 이루는 산업사회에서는 농악인 양성을 위해서 정부의 예산 지원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9년 정읍시 농악 관련 보조금 총 6억 4,420만 원 중 약 80.7%인 5억 2,036만 원이 26명으로 구성된 시립농악단 1개에 편중 지원되고 농악인의 절대 다수인 약 200 내지 300명이 활동하는 20개 읍면동 마을농악단에는 1개 단체당 겨우 180만 원씩 3,600만 원, 전북 무형문화재 7-2호로 40여 명으로 등록된 단체인 정읍농악 보존회에는 1,2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편중 지원되다 보니 농악의 기초와 중간 단계가 빈약한 기형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립농악단원들에게 지원되는 연간 1억 여원의 공연 출연료라도 마을농악과 정읍농악 보존회에도 균형 있게 배분해서 기반이 튼튼한 농악으로 고르게 성장시켜야 합니다. 또한 그동안 농악인 양성을 위해 학교에 관행적으로 지원된 농악 예산도 실효성 여부의 성과 분석을 통해 성과가 없으면 과감히 특정 고교를 농악 지원 학교로 집중 지원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방과 후 수업으로 정읍농악 전문가들의 지도를 받아 기량을 쌓고 대학에서 공부 후 훌륭한 기량을 갖추면 시립농악단으로 충원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정읍농악의 튼튼한 인적 기반 구축과 기능 보유자가 되고 청년 일자리도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정읍농악인들 모두가 정읍농악의 긍지를 갖고 정읍농악을 시민농악으로 승화시켜 정읍농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념일 부부의 날을 기반으로 정읍을 부부사랑 문화의 거점 도시로 육성하자.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이남희 의원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새싹이 돋아나는 시작하는 계절에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시고 시민 행복 시대를 위해 선진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만들기를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유진섭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5월 21일은 국가 공식 기념일인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은 둘이 하나 된다는 뜻으로 진정한 부부 사랑의 실천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는 의미에서 탄생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이 때문에 결손가정이 늘어나고 밝게 자라서 우리나라의 기둥이 될 어린이들 가슴에 아픈 상처가 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 문제 및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근본이 되는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인식해 건전한 가정을 가꾸어 튼튼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2007년 5월 22일로 부부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부부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것은 현재까지 전해오고 있는 유일한 백제의 노래 정읍사가 탄생한 사랑의 고장으로서 태어나고 자란 정읍인으로서 무척 기쁘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읍사와 부부의 날을 연계하여 문화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 지역 사랑의 문화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데 있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는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천년의 사랑이 담겨있는 백제 유일의 가요인 정읍사와 정해마을의 용맹스러운 남성을 나타내는 팽나무와 유연한 부드러움을 상징하는 버드나무로 얽혀있는 부부사랑나무 등 정읍의 유래와 참다운 부부사랑 문화를 상품하여야 합니다. 국가기념일인 부부의 날을 이용하여 천년 사랑의 고장 정읍을 부부사랑을 실천하는 전국 제1의 으뜸도시로 부각시킴과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여 정읍 시민이 더 잘 살고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먼저 정읍사 공원 일원과 내장사 문화광장에 사랑의 장미공원을 만들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계 장미는 피고 지기를 반복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계속 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볼거리를 만들어 가을 한철이 아닌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정읍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읍사 부부사랑 이야기를 행복한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해피엔딩인 이야기로 새롭게 스토리텔링할 것을 제안합니다. 백제 여인의 간절한 부부사랑, 기다림이 행복한 가정의 이야기로 결말을 맺어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이야기면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부부의 날 행사를 전북에서 유일하게 정읍에서만 개최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야 합니다. 정읍만의 문화적 특성을 살려 힐링 상품인 행복 투어, 부부사랑 행복열차, 행복 콘서트, 그리고 정읍의 특산물을 이용한 가칭, 찰떡궁합 부부의 날 선물 보내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지속하여 전개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랑의 근본은 부부에서부터 시작되며
부부 사랑은 높은 출산율로도 이어져 정부의 출산율 장려 정책에도 부합됩니다. 부부 금슬이 좋으면 가족이 화목하고 화목한 가정의 구성원은 사회에서도 사랑을 나누며 행복을 만들어가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지름길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정읍만이 갖고 있는 우수한 사랑의 문화를 국가기념일인 부부의 날과 연계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살아있는 신개념의 스토리텔링 문화상품으로 적극 개발하고 홍보하여 글로벌 시대의 많은 부부와 가족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읍하면 사랑이라는 행복하고 따뜻한 이미지의 정읍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 속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군복무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심의 방법은 심사 결과 보고와 질의 및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 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상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상섭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0회 정읍시의회 임시기관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건으로 이 중 1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였습니다. 그럼 정읍시 군복무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복무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 목적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고 지원 대상자를 명확하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상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상섭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 데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군복무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방법은 심사 결과 보고와 질의 및 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 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정상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정상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소관국 단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 및 심도 있는 질의 답변 등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할 안건은 총 4건으로 정읍시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정읍시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보류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정읍시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정읍시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7조에는 사용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료 징수나 감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를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는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연간 사용료 요율을 해당 재산 평정 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안 제7조의 2에는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감면 사유 등을 명시하였으며 심사 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정읍시 버스 승강장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버스 승강장의 설치 절차 및 기준을, 안 제6조에는 버스 승강장 설치 우선순위를, 안 제10조에는 버스 승강장 유지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심사 과정에서 제7조 이후 모호한 문구를 수정하여 해석의 명확성을 주고자 버스 승강장 이용률 등을 감안하여 관리 부서에서 따로 정한다를 버스 승강장 이용률 등을 감안하여 관리 부서에서 추가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정읍시 지역 주민에게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정읍시장이 직접 설치하는 공영터미널의 운영 관리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수탁자의 의무를, 안 제6조에는 수탁자의 행위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심사 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상철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축산물 유통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여객 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축 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권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정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축 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상철 의원입니다. 가축 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계획은 가축 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2019년 2월 22일부터 동년 5월 23일까지 90일 동안 활동하기로 하였고 정읍시를 행정사무조사 대상 기관으로 하여 가축 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조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 방법은 대상 기관은 보고와 서류를 제출받아 실태 조사 후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련 있는 자를 출석 요구하여 질의 답변 방식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도 병행할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중 제기된 가축 분뇨 공동자원화 사업과 관련 의혹들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대안을 제시하고 공정한 보조금 사업 추진과 투명한 집행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조사 계획은 전자회의의 조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축 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상철 위원장께서 제안 설명을 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가축 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권을 정상철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가축 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